자, 안녕하세요. 경매비즈니스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자, 세무회계 시간입니다. 자, 세무회계 중단은 마지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시간입니다. 이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중단은 마지막 시간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요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상 1단원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1단원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각 단원의 중단원 문제를 풀고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마지막으로 푼 다음에 이제 대단원 2단원 이제 부가가치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와 같이 이제 각각의 이제 중요한 국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전에 좀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칠판 수업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학교에서 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자, 일단 마지막 단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회계의 목차입니다. 여기 특히 소단원 1글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와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이번 단원은 충분히 학습 목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자, 교과서 5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관련된 여러분들 만화가 나오는데 학생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있었죠? 이미 회계원리와 회계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회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비즈니스과 친구들은 3학년 때 세무회계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그 특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므로써 우리가 조금 이렇게 효과적인 회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회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기업은 물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화에서 나오는 기업은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겠지만 여러분들 기업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서 당기순이익이 적게 공시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세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줄이는 것을 막아서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에 취업해서 회계 담당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기업회계에 대해서 줄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회계정보 이용자가 자, 여기 줄 치겠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로 인식, 측정, 기록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회계정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이 부분은 다 줄을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기업에 투자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회계의 목적이죠. 그래서 기업회계는 당연히 여러분들 좀 비용을 적게 인식을 해서 이익을 조금 이렇게 키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는 여러분들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재정 수입 확보가 목적이죠. 그리고 공평하고 적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이고, 자, 납세자들에게 과세소득의 세액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재무적 정보를 정부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분명 공평하고 여러분들 적정하게 수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 회계 정보를 만들어서 공시는 하기 하되
세무회계에서 기업에게 세금을 내게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은 자 출시겠습니까? 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할 수가 있지만은 세무회계는 자 출시겠습니다.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서 자 소득을 계산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 세무회계에서는 입금에서 손금이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하죠. 자, 하지만 이 세무회계에서는 입금에서 손금을 빼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각 사업년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기업에서의 비용은 전부 다 세무회계에서의 손금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너무 줄어들게 돼서 세금 부과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용 중에서 일부는 세무회계에서 손금으로 볼 수 없어 라고 함으로써 기업이 과도하게 이익을 줄이는 것을 막고 있죠. 뭐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법인세의 세무조정에 나오는데 뭐 입금 불산입 뭐 이렇게 뭐 손금 불산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회계 목적의 차이. 자, 기업 회계의 목적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냥 여기서는 줄만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과 같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관해서 유용하고 적정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아까 세무회계는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기업의 능력에 따라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업이 인정하고 있는 비용 그리고 기업이 인정하고 있는 소득, 자, 수입, 매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자,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한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인식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익인식 기준이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들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 기업회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다고 했습니다. 수익으로 계산, 비용으로 계산 해서 나와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무회계에서는 자,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자, 입금과 손금으로 여러분들 확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잠깐만 파워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서요. 자, 교과서에서 보시면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요. 그리고부터 볼까요? 그 손익인식 기준의 차이에서 그리고를 보시면은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였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였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정책적 규제를 위해 이를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인데 기업에서 좀 이렇게 요거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해서 이익을 낮추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겠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보시면은 교과서 32페이지 딱 중간입니다. 자, 기업이나 접대비의 한도 초과액이라고 나와 있죠. 기부금이나 접대비 같은 경우를 한도를 세무회계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모든 접대비나 모든 기부금을 다 인정해주면 기부금이나 모든 비용을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돌려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많이 줄여서 세금 법인세를 보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에게 적정한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부금이나 접대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 이상 계상할 수 없다라고 한도 초과액을 설정해 두었고 벌금이나 과태료, 기업이 냈던 벌금이나 과태료는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는 손금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세무회계에서 규정을 해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손익에 대해서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강제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를 보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 잠깐 보겠습니다. 교과서 강제성 여부의 차이 32페이지인데요. 뭐 적가법이나 원가법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잠깐 보시면요. 예를 들어 두 번째 단락이죠. 32페이지 강제성 여부의 차이의 두 번째 단락이 기업회계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서 저가법을 인정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가법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산이 좀 과소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기업은 세금을 조금 적게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에서는 저가법과 원가법 중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바로 밑 옆에 보시면은 뭐 감가상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기업의 회계 내용에서 연수와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만 미안합니다. 거기 바로 밑에 또한부터 볼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부터 볼게요. 또한 감가상각비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은 임의상각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정했다는 것은 기업은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으면 좋겠죠. 왜? 감가상각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과도하게 잡을 수 없도록 감가상각비 최고 한도액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 과도하게 기업의 수익,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의 산정 기준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납세자 32페이지 맨 밑입니다.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의 산정 기준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납세자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강제성을 두고 있다. 강제성이 동그라미 치고 세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와 가산점의 제재가 강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회계에 비해서 세무회계는 강제성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 다 했습니다. 또 별거 할 게 없어요. 특히.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요 표입니다. 예. 자, 세무조정부와 개념의 필요성 그래서 나와 있는 그 표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표를 머릿속에 잘 인식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기업회계의 보고 대상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에 관심이 있는 외부정보 이용자이지만은 세무회계는 당연히 과세관청이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청이다. 자, 기업회계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은 세무회계는 과세소득 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참 중요하겠죠. 이 부분 이익계산 방법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산출해내는 것이 기업회계라면은 세무회계는 입금에서 손금을 빼므로써 자, 소득금액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여기 각사하면도 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인세에서는 입금과 손금을 입금 전체 수익에서 손금 자, 비용을 뺀 각사하면도 소득금액을 산출해내는 것이 세무회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회계원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IFRS 기준으로 여러분들 작성이 됐죠. 하지만 세무회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세법, 세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자, 수익인식 기준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지만 세무회계와 같은 경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로서 권리의무 확정주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요 차이에 예 하나 좀 별도로 치겠습니다. 자, 교과서 33페이지예요. 네. 자, 기업회계에서는 회사가 계산할 비용을 모두 인정하죠. 하지만 그렇습니까? 세무회계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전부 다 최고 한도액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과도하게 비용을 책정하여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조금밖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 여기 줄 치겠습니다. 회사가 계산한 비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세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는 비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세무회계 마지막 단원 여러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가장 중요한 이 표를 좀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기업회계는 어디까지 좀 자유로운 환경 내에서 기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에게 기업의 회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목적으로서 회계 업무를 보는 것이고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회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좀 다릅니다.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서 또는 수익과 비용 인식 기준에 대해서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제 뒤쪽에 보시면 34페이지 또 38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대단한 정리, 퍼즐로 풀어보는 대단한 정리, 뭐 이제 요 가로 세로 퍼즐 문제가 있고 39페이지부터는 대단한 마무리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 문제들 풀이하는 것도 다 영상 강의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 수업 시간에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필평가랑 연관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계한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